법인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다음으로 고민되시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가지입금인데요. 예전과는 달리 요즘의 가지입금은 대부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거래관계나 고용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 많음에도 대표님께서 갚으셔야 하고, 갚기 전까지는 회사와 대표님께 세금적으로나 신용평가 측면에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의 가지입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환원을 통해서 일부를 해결해 드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본 사례에 경남 함안에 있는 SS건설 주식회사는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대표이사 가지입금이 있었지만, 대표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신경 쓰실 겨를이 없었고 불이익이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그 심각성을 느끼시고 해결을 요청하신 사례인데요. 가지입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 없이 해결하거나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한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감자나 이익 소각을 통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환원하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S건설에 해결 요청을 받고 재무제표와 지분 현황, 사전 증여 여부 등을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대표님 배우자분께서 지분을 보유하고 계셔서 대표이사 가지입금을 해결하는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는 있었지만, 건설업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금 조건이 있어서 감자는 안 되고 이익 소각을 해야 하는 회사였고요. 아쉽게도 대표님께서 배우자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으신 부분이 있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모두를 활용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있어서 가지입금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4억 원만 우선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증여가 없었다면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사전 증여가 있다 보니까 가지입금 4억 원을 정리하면서 4.7%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30% 이상의 세금을 아끼면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이전까지 SS건설의 지분 구조는 대표님이 20%, 대표님 배우자분이 60%, 대표님 동생분이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년 전에 대표님께서 배우자분으로부터 30%, 시가로 약 4억 원의 지분을 증여받으셔서 현재 지분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이 50%, 대표님 배우자분이 30%, 대표님 동생분이 2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지분 상태에서 대표님께서 이미 배우자분으로부터 4억 원의 사전증여가 있다 보니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중에서 2억 원을 활용하고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10% 구간의 증여세만을 적용받기 위해서 대표님은 배우자분으로부터 시가로 약 3억 원, 지분율로는 13.9%인 2,770조를, 동생분으로부터는 시가로 약 1억 원, 지분율로는 4.7%인 970조를 증여받도록 해서 전체로는 시가로 약 4억 원, 지분율로는 18.5%인 3,700조를 증여받아 이익소각을 실시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표님께서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서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 평가 시에는 증여받은 가액보다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주식 소각 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증여 전에 주권을 발행한 후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주식 3,700주에 대해서 이익 소각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부간의 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대표님은 배우자분께 기존 증여 4억 원을 포함해서 약 7억 원을 증여받았으니까 약 1억 원에 대한
징여세가 982만 원, 친족 간에는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동생분한테 약 1억 원을 징여받았으니 약 9천만 원에 대한 징여세가 879만 원, 합해서 전체 징여세는 4억 원의 약 4.7%인 1861만 원을 납부하였고요. 이익수확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간주돼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징여받은 가액 4억 원을 그대로 소각하였기 때문에 차액이 없어서 배당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이익 소각 후에 주식 보유 현황을 보시면 총 주식수는 감소하였지만 자본금은 그대로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익 소각은 감자와는 달리 자본금은 손대지 않고 전액 미처분 이익이용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자본금 조건이 있는 회사나 은행의 차입금으로 인해서 감자를 실체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SS건설의 대표님과 관리이사님께서는 적은 세금 부담으로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나머지 금액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세금 없이 전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가장 행복한 방법이지만 사전징여와 세금 부담 관계로 4억 원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표님께서 A부터 Z까지 모두 챙기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인정이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가지금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가 과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한 것이 있다면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이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하실 때는 향후 세무당국에 트집을 잡히거나 소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해서 세무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법상의 규정과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셔야 하고요. 뭐든 마찬가지이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절세는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늘 조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세법도 늘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법 규정에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반박자 빠른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이사 가지입금 해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